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 국힘당 당원이었던 김진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하자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일부 기레기들은 이재명 대표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자작극이네 쇼네 하며 온갖 가짜뉴스로 허위 선전선동을 벌이는가 하면 지금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는 일제히 자작쇼라는 등의 댓글들이 무수히 달리며 테러만큼 심각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까지 이송한 부분을 두고는 특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며 또 이재명 대표에게 3차 가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술한 의료진이 왜 직접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심병 환자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기레기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극우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 저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레기들은 일제히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이고 그들은 일제히 민주당을 공격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제3차의 가해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정답은 너무 착해서, 너무 신사적이고 민주적이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자작극이네 쇼네 뭐네 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자들을 향해 윤석열과 한동훈 했던 것처럼 즉각 고소 고발하고 또 즉시 압수수색하고 형사처벌과 더불어 명예훼손 등으로 한 10억씩 금융치료를 받게끔 강력한 액션을 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쉽게 말해 저들은 이재명 대표를 만만하게 보고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약 약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에게는 민주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사람 대우해 줄 필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마냐사냥하고 악마화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끝없이 악마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상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말씀을 하셨고 당 차원 대책기구를 통해서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더는 경고도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직 강력한 처벌과 금융치료만이 또 다른 가해를 막는 길이고 억울한 마녀 사냥이 이어지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힘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퍼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의에 박정아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억측이 당내에서는 없기를 바란다. 우리 당원들은 그렇게 잘 현재 자제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는 이런저런 억측과 음모에 대해서 의심 안 하고 있다. 실제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당원들이 그렇게 잘 자제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수구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 중에는 국힘당 당원들이 없다는 소린데 그러면서도 국힘당은 왜 그렇게 수구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걸까요? 참 납득할 수 없는 발언만 골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기레기들은 교묘하게 이념에 기반한 증오범죄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발표에서도 아직까지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았는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본인 입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자백을 할 정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론사가 먼저 달려가 찍은 사무실 내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도 경찰은 어제 오후에야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차량 등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전에는 기자들의 취재를 막기 위해 사무실 창을 신문으로 막는 작업부터 벌이기도 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사무실에서는 과도와 칼갈이 등이 확보가 됐고 노트북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발 좀 한 점은 의혹 없는 그런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국힘당 비대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가 막말 사태로 하루 만에 사퇴한 민경우의 발언 때문에 어제 한동훈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는 면전에서 사진에 뺨을 후리던 김호일 노인회장은 한동훈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한동훈이 자신의 발언이 있은 후에 곧바로 민경우를 사퇴를 시켰다며 희망이 있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노인표가 윤석열을 당선시켰다며 선거에서 노인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강약약강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들 표로 윤석열을 당선시킨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욕먹을 일입니다. 지금 나라꼴 돌아가는 모습이 본인들 눈에는 안 보이나 봅니다. 김은경에게는 따귀를, 그리고 한동훈에게는 웃음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 그래서 비판받고 욕먹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서 특혜네 뭐네 난리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 헬기로 이송된 것이 뭐 대단한 특혜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 인간들, 무엇인들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7,400억 원을 들여서 대통령 전용 헬기 3대를 바꾸는 것에는 왜 초용할까요? 그것도 국내 헬기도 아닌 굳이 해외에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쇼핑을 좋아하더니 여튼 참 해외 물품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쇼핑 좋아하는 김건희 어제 신년 인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계속 잠적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회는 김진표 의장의 결재를 받는 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인데 과연 정말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뜸을 들이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민주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쟁의 심판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슈가 당분간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칼을 뺐으니 어떻게든 이 문제는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끝을 봐야겠지요. 그것이 특검이든 탄핵이든 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떠들었던 자들 한 입으로 두말하면 엉덩이에 털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